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천천히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난 왼쪽 어깨에는 커다란 수술 흉터가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대기업 회장 김태준 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그때 그 군인이 젊은 남자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8년 전 호텔 로비에서 군발이라고 하셨죠? 기억하십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배신과 치욕, 그리고 한 남자의 치밀한 복수가 뒤엉킨 가슴 뚫리는 역전의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우 씨의 군 생활 마지막 해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9살의 말년 병장, 제대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행정반으로 불려갔습니다. 중대장실 앞에 서 있는 민우 씨의 얼굴에는 이미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강민우, 중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그랜드 조선 호텔로 가라. 김태준 회장님 수행 업무다. 민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대 인근 대기업 회장의 개인 수행. 그것도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회장 개인의 사적인 용무였습니다. 민우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하필 자신이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3년 전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원래 특전사 출신이었습니다. 입대 후 혹독한 훈련을 거쳐 대테러 특수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에 터진 폭발 사고였습니다. 당시 야간 근무 중이던 노동자들이 건물 안에 갇혔습니다. 민우 씨가 속한 부대가 급히 출동했습니다.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층 작업실에서 의식을 잃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등에 업고 나오는 순간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우 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자신의 몸으로 그 사람을 감쌌습니다. 왼쪽 어깨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박혔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몰려왔지만 민우 씨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민우 씨가 구한 사람은 바로 김태준 회장의 조카였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공장장으로 일하던 김민석 씨였습니다. 민우 씨는 그날 왼쪽 어깨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철근에 어깨가 관통당했고 수술을 3번이나 받아야 했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감사의 말과 함께 거액의 사례금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거절했습니다. 군인의 당연한 임무였습니다. 사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그런 민우 씨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군인이군. 은혜는 꼭 갚겠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깨 부상으로 민우 씨는 특전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특수부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반 보병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김태준 회장의 은혜 갚기가 시작된 것은 처음에는 가끔씩이었습니다. 회장이 지방 출장을 올 때 민우 씨를 운전병으로 차출했습니다. 조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부대장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이 지역 최대 기업의 회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운전뿐만 아니라 골프장 동행, 호텔 예약 확인, 심지어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민우 씨는 점점 회장의 개인 수행원이 되어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7시에 그랜드 조선 호텔, 회장의 개인 모임에 동행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민우 씨는 군복을 단정히 입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제대까지 91일, 달력에 적힌 숫자를 떠올리며 민우 씨는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하지만 민우 씨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그랜드 조선 호텔 로비는 평소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그런지 호텔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민우 씨는 군복 차림으로 그 화려한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회장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20층 VIP 라운지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어. 민우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VIP 라운지 입구에는 이미 호텔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김태준 회장님 일행이십니까? 민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술과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태준 회장을 포함해 5명의 중년 남자들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모두 대기업 임원들이나 사업가들이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민우 씨를 향했습니다. 왔구만. 저기 구석에 서 있어. 필요하면 부를 테니. 민우 씨는 조용히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남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술이 거듭될수록 분위기는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민우 씨는 벽에 기댄 채 그저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김태준 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야, 강민우. 회장이 민우 씨를 불렀습니다. 여기 와서 술 한 잔 따라. 민우 씨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잔에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이 친구가 말이야. 김태준 회장이 옆에 앉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석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네.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말이야. 남자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민우 씨를 쳐다봤습니다. 오, 대단하네. 역시 군인은 달라. 한 남자가 민우 씨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왼쪽 어깨였습니다. 민우 씨는 순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가끔 통증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아직도 아파? 남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민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 대단해. 근데 말이야.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군인들은 복지가 좋아서 좋겠어. 우리 때는 말도 못하게 힘들었는데. 민우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야, 그만하고 저기 가 있어. 회장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는 다시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4시간째였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는 기상 나팔이 울립니다. 민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좀. 다른 남자가 부축하려 했지만 회장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아. 내가 갈 수 있어. 회장은 휘청거리며 라운지 문을 나섰습니다. 민우 씨는 본능적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장은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회장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우 씨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화장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신음소리. 민우 씨는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세면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민우 씨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비켜. 네가 뭔데 나한테. 하지만 회장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민우 씨는 재빨리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이 넘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부축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갑자기 민우 씨를 밀쳤습니다. 놓으라고. 네 같은 군바리가 어딜 감히 내 몸을 만져. 민우 씨는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장의 몸이 완전히 균형을 잃었습니다. 민우 씨는 본능적으로 다시 회장을 붙잡았습니다. 회장이 머리를 부딪히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놓으라고 했잖아. 회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내 몸을.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군바리가 어딜 감히. 짝! 민우 씨의 왼쪽 뺨에 회장의 손바닥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민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은 숨을 헐떡이며 민우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네 목숨을 살려준 건 네가 나한테 대드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고 살려준 거야. 민우 씨의 손이 천천히 뺨으로 올라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우 씨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민우 씨를 지나쳐 화장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우 씨는 혼자 화장실에 남겨졌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왼쪽 뺨에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세면대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분노인지 굴욕인지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목숨을 살려줬다고, 그게 이러라고 살려준 건가? 민우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운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민우 씨는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군바리가 어딜 감히.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한 사람의 친족이 자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라운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민우 씨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김태준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술잔을 기울이며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민우 씨는 다시 구석으로 갔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습니다. 그리고 민우 씨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치욕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언젠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날 밤 민우 씨는 호텔 밖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회장 일행의 술자리가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아직도 얼얼한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 민우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군바리가 어딜 감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했는데 그 대가가 이것이었을까요? 부대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였습니다. 3시간 뒤면 기상 나팔이 울립니다.
민우 씨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왼쪽 어깨가 또 욱신거렸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민우 씨는 어깨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수술 자국이 울퉁불퉁하게 만져졌습니다. 이 흉터는 뭘 위한 것이었을까? 민우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불길 속에 뛰어들 때 민우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한 명의 생명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이런 치욕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우 씨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왼쪽 뺨에 아직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물어볼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세수를 하면서 차가운 물로 뺨을 문질렀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국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붉어졌습니다. 야, 강민우. 뒤에서 동기가 불렀습니다. 네 뺨 왜 그래? 누구한테 맞았어? 민우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어젯밤에 문짝에 부딪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침 점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우 씨는 대열에 섰습니다. 중대장이 앞을 지나갔습니다. 민우 씨의 뺨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동기가 옆에 앉았습니다. 야, 진짜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민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식사가 끝나고 다시 중대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민우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중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민우 씨는 안으로 들어가 경례를 했습니다. 중대장이 민우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강민우,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나?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회장님 수행 업무를 마쳤을 뿐입니다. 중대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 뺨 말이야. 그게 문에 부딪혀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나? 민우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연락이 왔네. 김태준 회장이 자네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민우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입니다. 중대장은 민우 씨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우, 자네가 그 사람을 구했을 때 난 자랑스러웠네. 하지만 이건 아니야. 자네가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 민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전역하고 싶습니다. 중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는 중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대까지 91일. 그냥 참자. 참고 견디면 끝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날 오후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평소보다 더 강하게 훈련에 임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동기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야, 강민우, 너 오늘 왜 그래? 좀 쉬어. 하지만 민우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에도
민우 씨는 혼자 남아서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특히 왼쪽 어깨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생각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민우 씨는 쓰러졌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숨을 헐떡이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 씨는 왜 자신이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자괴감인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나는 뭘 위해 그 사람을 구했을까? 내 어깨는 뭘 위해 이렇게 망가진 걸까?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우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오히려 이 굴욕을 힘으로 바꾸겠다고, 언젠가 김태준 회장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날 밤 민우 씨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부대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책장 사이를 걸으며 민우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날부터 민우 씨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군 복무를 충실히 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경제학, 경영학, 법학, 모든 것을 공부했습니다. 동기들이 물었습니다. 야, 강민우, 니 요즘 왜 그래? 제대하면 공부할 거야. 민우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대학 가려고.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복수하려고, 언젠가 그 사람 앞에 당당히 서려고, 제대까지 남은 날들을 민우 씨는 하나하나 달력에 지워갔습니다. 90일, 80일, 70일, 숫자가 줄어들수록 민우 씨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뺨의 자국은 이틀 만에 사라졌지만 마음속 상처는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우 씨는 알았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김태준 회장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제대하는 날이 왔습니다. 민우 씨는 군복을 벗고 민간인 옷을 입었습니다. 3년 만에 입어보는 평상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군인이 아닌 사람.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민우 씨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년간의 군 생활, 그리고 마지막 3개월의 굴욕.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동기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야, 강민우, 연락하고 지내자. 민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야. 민우 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작은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민우 씨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김태준을 넘어서기. 방법? 민우 씨는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태준 회장은 대기업 총수였습니다. 자산이 수조 원에 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과 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민우 씨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면 승부밖에 없다는 것을, 김태준 회장이 가진 것과 똑같은 무기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돈과 권력, 사업과 성공, 그것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
민우 씨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학과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자면서 나머지 시간을 모두 공부에 쏟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계산대 옆에 책을 펴놓고 공부했습니다. 경제학 원론, 경영학 개론, 영어 단어장, 모든 것을 외웠습니다. 도서관이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들어가고 문을 닫을 때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 매일 와요. 아침부터 밤까지. 하지만 민우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명문대학 경영학과 합격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합격증을 받아들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기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우 씨는 다른 신입생들과 달랐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목적도 명확했습니다. 놀거나 어울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직 공부와 실력 향상에만 집중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민우 씨는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의 질문에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과제는 항상 완벽하게 제출했습니다. 교수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 학생, 자네 정말 열심히 하는구만. 2학년이 되자 민우 씨는 학과 최고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경영 전략, 재무 관리, 마케팅, 모든 과목에서 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스타트업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학교, 저녁에는 회사, 밤에는 과제, 주말에는 추가 공부, 잠은 3시간만 잤습니다.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학년 때 민우 씨는 학교 창업 경진대회에 나갔습니다. IT 기반 물류 플랫폼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치밀한 분석과 전략,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심사위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상이었습니다. 상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그 돈을 고스란히 사업 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로지스케어라는 이름이 물류 IT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팀원이 3명뿐이었습니다. 대학 후배 둘과 개발자 1명이었습니다. 사무실은 반지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고객을 발굴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투자자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수없이 거절당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야. 신생 기업이 끼어들 틈이 없어. 하지만 민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드디어 첫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10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였습니다. 민우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직원 수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무실도 강남의 오피스텔로 이전했습니다. 매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의 물류 플랫폼은 시장의 틈새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졸업을 1년 앞두고 민우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더 이상 그때의 무기력한 말년 병장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 회장에게 당당히 서기에는 민우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셔츠를 벗고 왼쪽 어깨를 보았습니다. 흉터가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그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갚아줄 거야. 민우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 씨는 김태준 회장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회장의 회사 구조, 계열사 현황, 사업 분야, 약점,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기회를. 김태준 회장의 태성그룹은 물류사업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구식 시스템, 낮은 효율성, 고객 이탈. 민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다. 이것이 진입 지점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태성그룹의 물류 부문 약점을 파고들어 시장 점유율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성장해서 언젠가 태성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태준 회장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저 아래에 김태준 회장도 있을 것입니다. 민우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8년만 기다려.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4년이 흘렀습니다. 로지스케어는 업계에 떠오르는 신성이 되었습니다. 직원 수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자체 빌딩을 소유했습니다. 민우 씨는 이제 33이었습니다. 더 이상 군복 입은 병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민우 씨를 강 대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업계 언론에서는 30대 창업 신화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다는 것을. 김태준 회장과 비교하면 자신은 여전히 작은 존재라는 것을. 그날도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영업본부장이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태성물류와 경쟁 입찰에서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5개 지역 거점 계약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태성물류는 바로 김태준 회장의 계열사였습니다. 민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잘했습니다. 계속 밀어붙이세요. 태성물류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 가져오는 겁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 씨의 눈빛이 달랐다는 것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제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로지스케어의 공격적 확장, 태성물류 위협하는 신흥 강자. 민우 씨는 그 기사를 오려서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이 기사를 봤을까요? 민우 씨는 그 생각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시각 태성그룹 본사. 김태준 회장은 바로 그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로지스케어. 이게 뭐야? 회장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4년 전에 설립된 물류 IT 스타트업입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대표지? 강민우라는 사람입니다. 30대 초반 청년 창업가입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그 이름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강민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술 때문에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한편 민우 씨는 물류산업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되었습니다. 업계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우 씨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물류의 미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로지스케어는 그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민우 씨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투자자들, 협력사 대표들, 언론사 기자들. 민우 씨는 하나하나 응대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강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태성물류 전략 기획실장 박준영입니다. 민우 씨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우 씨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박준영 실장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발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한번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태성과 로지스케어. 협력할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요. 민우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십시오. 컨퍼런스가 끝나고 차 안에서 민우 씨는 생각했습니다. 태성물류가 먼저 손을 내밀었군.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야. 좋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민우 씨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 씨와 박준영 실장은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정식집 룸에서였습니다. 박준영 실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로지스케어 때문에 본사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민우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로지스케어를 인수하고 싶습니다. 태성그룹 계열사로 편입하는 겁니다. 대표님께서는 계속 경영을 맡으시고 저희 자본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시는 거죠. 박준영 실장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인수 조건은 이 안에 있습니다. 민우 씨는 봉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지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제가 회사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박준영 실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민우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목표는 1등입니다. 그것도 압도적 1등이요. 누군가의 계열사가 되려고 이 회사를 만든 게 아닙니다. 민우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준영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협력 방안은요? 그것도 거절하시는 겁니까? 민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협력이란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태성물류가 저희를 진정한 파트너로 보신다면 그때 다시 얘기하시죠. 민우 씨는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방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우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첫 번째 균열. 시작되었어. 민우 씨는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곧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될 것이라고. 그날 밤, 김태준 회장은 박준영 실장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절했다고. 그 어린 놈이 감히.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군지 다시 한번 조사해봐. 강민우가 도대체 누군지. 회장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민우 씨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민우 씨는 왼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조금만 더 크면 그때 네 앞에 서줄게. 민우 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태성그룹 임원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김태준 회장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로지스케어 때문에 이번 분기 매출이 15% 감소했다. 회장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우리가 신생 기업한테 밀리고 있다는 게.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물류사업 본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로지스케어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뛰어납니다. AI 기반 최적화 시스템이 우리보다 월등히 효율적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만들면 되잖아. 왜 못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못하나? 사람이 없어서 못하나? 본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박준영 실장이 나섰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실장에게 향했습니다. 말해봐. 로지스케어의 핵심 개발자를 스카우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처에 압력을 넣어 로지스케어와의 계약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거죠.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해. 일주일 후 로지스케어의 핵심 개발자 3명에게 헤드헌터들이 접근했습니다.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연봉의 3배, 임원 보장, 스톡 옵션, 누구나 혹할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민우 씨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사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태성그룹에서 제안이 왔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우 씨는 사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기회네요. 민우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나간 후 민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작했구나. 본격적인 공격이. 민우 씨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8년 전 그날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뺨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한 자신의 모습. 민우 씨는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직도 같은 방식이구나. 돈과 권력으로 짓밟는 거. 민우 씨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서를 불렀습니다. 전 직원 비상회의 소집하세요. 1시간 후, 전 직원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민우 씨가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한다는 것을.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우 씨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민우 씨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사람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명할 겁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우 씨는 그들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이긴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3일 후 주요 거래처 5곳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민우 씨는 직접 거래처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셨습니까? 거래처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성그룹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로지스케어와 계약을 유지하면 우리 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끊겠다고요. 민우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민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민우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민우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CFO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매출이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거래처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3개월 안에 위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태성그룹의 인수 제안을 다시 고려해 보시는 게.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 생각도 해야 합니다. 민우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 됩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 회사를 만든 이유를 아십니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임원들은 민우 씨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우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8년 전, 저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바로 김태준 회장한테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우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군복 입고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민우 씨는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왼쪽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흉터도, 이 흉터는 그 사람의 조카를 구하다 생긴 겁니다. 목숨을 걸고 불 속에 뛰어들어서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받은 건 폭언과 폭력이었습니다. 군바리가 어딜 감이라는 말과 함께 민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을 넘어서겠다고, 당당히 그 앞에 서겠다고. 민우 씨는 다시 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무릎 꿇으면 그 8년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민우 씨는 임원들을 하나하나 쳐다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싸워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CFO가 가장 먼저 일어섰습니다. 대표님,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임원들도 모두 일어섰습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을 믿겠습니다. 민우 씨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민우 씨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산더미 같은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계약서,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민우 씨는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일본의 대형 투자사였습니다. 로지스케어의 기술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투자 상담을 원합니다. 민우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기회다. 민우 씨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3일 후, 일본 투자사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민우 씨는 철저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펼쳤습니다. 기술력, 성장 가능성, 시장 전망, 모든 것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일본 투자사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5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민우 씨는 긴장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진출도 함께 추진해 주십시오. 민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소식을 전하자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해냈습니다, 대표님. 이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같은 시각, 김태준 회장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일본 투자사가 50억을 투자했다고. 이 멍청한 새끼들. 그것도 못 막았어. 회장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민우. 회장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도대체 그놈이 누구야? 왜 나한테 이렇게 덤비는 거지?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강민우 대표의 과거 이력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는 순간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군복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 이 사람. 회장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호텔 복도, 화장실, 그리고 자신이 뺨을 때린 군인. 설마. 회장은 서류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3년 전 태성물류 공장 화재 현장에서 김민석 씨를 구출, 왼쪽 어깨 부상으로 수술,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그 군인이 바로 강민우였구나.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8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만취해서 뺨을 때렸던 일, 군바리가 어딜 감이라고 했던 말. 회장은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덤비는 거였어.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경쟁이 아니야. 복수야. 나한테 하는 복수.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라면 나도 끝까지 가겠어. 민우 씨는 호텔방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에서 업무 협약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무시했던 그 회사, 김태준 회장이 있는 바로 그곳에 이제 당당히 파트너로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 차가 섰습니다. 민우 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5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곳에 이제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가자. 민우 씨는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민우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CEO. 업계에서 화제가 된 인물. 민우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퍼스펙티브, 시너매틱 라이팅, 복도를 걸어가면서 민우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우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왼쪽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10년 전의 그날처럼 민우 씨는 어깨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흉터가 옷 속에서 만져졌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민우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임원 10여 명, 그리고 창가 자리에 김태준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우 씨는 천천히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회장 앞에 섰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민우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로지스케어 대표 강민우입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민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우 씨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로지스케어와 태성그룹의 협력 방안, 시장 확대 전략, 예상 시너지 효과,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임원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조용히 앉아 민우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뺨을 때렸던 그 군인이 이제 자신과 대등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높은 곳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언론이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로지스케어와 태성그룹의 역사적 협력. 민우 씨와 김태준 회장이 나란히 섰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악수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그 순간 민우 씨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그랜드 조선 호텔을.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우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군바리가 어딜 감히 그 말씀하셨죠.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회의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민우 씨와 김태준 회장. 민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회장님이 제 뺨을 때렸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회장님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민우 씨는 천천히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 어깨 좀 보시겠습니까? 셔츠가 벗겨지면서 왼쪽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커다란 수술 흉터도.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이 흉터는. 민우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조카분을 구하다 생긴 겁니다. 불길 속에서 철근이 어깨를 관통했죠.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그 대가로 저한테 뭘 하셨죠? 민우 씨는 다시 셔츠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 사람 목숨을 구한 군인한테 회장님이 하신 일이.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대표, 나는 그때 술이 많이 취해서. 민우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술 때문이라고요. 그럼 용서가 되는 겁니까? 제가 10년간 느낀 굴욕이 술 한마디로 지워지는 겁니까? 민우 씨는 넥타이를 다시 메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오만한 대기업 총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늙은 남자였습니다. 강 대표, 내가 정말 잘못했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 씨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전경이 눈 아래 펼쳐졌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말입니다. 민우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협력 계약, 제가 주도한 겁니다. 회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태성그룹의 물류 부문이 어려움을 겪는 것, 저희 로지스케어가 시장 점유율을 빼앗은 것,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을 이 자리로 끌어내기 위한. 회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민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회장님 앞에 당당히 서는 것, 회장님이 저를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오르는 것, 그리고 회장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10년 전 회장님이 때렸던 그 군바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 대표,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겠네. 회장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30대 청년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한 짓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네. 정말 미안하네. 민우 씨는 회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민우 씨는 이상했습니다. 통쾌해야 하는데, 시원해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10년간 품었던 분노가 이제 사라진 자리에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민우 씨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십시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 씨는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돈이나 권력으로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민우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협력 계약은 진심입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짜 사업입니다. 회장님의 회사와 제 회사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회장은 민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 대표, 고맙네. 자네 같은 사람을 내가 그렇게 대했다는 게 정말 부끄럽네. 회장이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손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과거는 과거로 두겠습니다. 앞으로는 동료로서 함께 갑시다. 민우 씨의 손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10년간의 여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민우 씨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민우 씨는 왼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흉터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컴프런테이션, 아티스틱 샤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민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끝났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6개월이 지났습니다. 로지스케어와 태성그룹의 협력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2배로 증가했습니다. 민우 씨는 이제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CEO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사회 공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군 제대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강민우 재단이 아닌 새로운 시작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민우 씨는 자신의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민우 씨는 한 청년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전역한 지 3개월 된 젊은이였습니다. 사회 적응이 어렵다며 찾아왔습니다. 민우 씨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힘들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민우 씨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청년의 눈에 희망이 살아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우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복수가 아닌 나눔이.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받은 상처가 삶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복수를 완성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상처를 넘어설 때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열 라디오였습니다.